안녕하세요. 단타장인 전문가 무백단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와 더불어 중국의 반도체 시장 규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32.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쟁사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수성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80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 시장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22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가 발표한 1분기 글로벌 TV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네오 QLED, OLED, 나이트 스타일 TV 등 프리미엄 초대형 제품들을 앞세워 금액 기준 32.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성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 삼성은 38.8%의 금액 점유율을 기록했고, 프리미엄 TV 최대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도 각각 52.6%와 60.7%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80인치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는 98형 신제품을 앞세워 43.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독보적 1위를 지켰으며, $2,500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49.2%보다 약 10%포인트 증가한 59.1%의 금액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죠. 삼성이 주도하고 있는 QLED 시장의 경우 작년 1분기 대비 13% 증가한 373만 대가 판매되며 전체 TV 시장의 8.0%를 점유했다는데요. 이 중 삼성전자는 215만 대의 QLED를 판매하며 전체 QLED 시장의 57.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 QLED는 2017년 첫 출시 후 올해 1분기까지 누적 판매 약 3,800만 대를 기록했는데, 한편 1분기 TV 시장은 경기 침체와 계절적 비수기 진입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주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 금액 기준으로는 12.5% 감소한 224억 8,500만 달러, 수량 기준으로는 5.2% 감소한 4,652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 관련 정보와 여러가지 경제 이슈 정보 알려드리니 실시간으로 정보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7을 보내주세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만간 7만원대 회복을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9만전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감산 결정으로 메모리 반도체 재고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실적 바닥론이 부상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 목표주가 평균치는 81,857원이라고 합니다. 유한타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가장 높은 9만원을 적정주가로 제시했고, BNK투자증권 87,000원, KB증권 85,000원, 교보증권 85,000원, 하이투자증권 84,000원 등이 8만원대 중반의 가격을 제시했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들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해초만 해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55,000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 19일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68,400원을 가리키며 지난해 5월 20일 68,000원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종은 수급 개선, 가격 하락 완화, 재고 감소 등으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돼 하반기는 반도체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폭 확대가 전망된다고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연말로 갈수록 주가의 저점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광진 하나투자증권 연구원도 하반기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현재 실적이 바닥을 통과 중인 것은 확실하다면서 3분기부터 글로벌 디램 시장은 공급 부족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축적된 재고의 소진과 실적의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15% 상승한 68,500원의 거래를 끝마쳤는데요. 이날 회사는 장중 69,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하며 올해 들어 약 24% 상승했습니다. 이날 외국인 보유율은 52.19%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2월 24일 52.2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로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자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는데, 같은 해 9월 29일에는 49.24%로 저점을 찍었었죠.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삼성전자에 대해 순매수세를 유지하며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연초 이후 삼성전자 주식 9조 1,35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요. 특히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은 약 1조 3천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비중 20%가 넘는 삼성전자를 집중 순매수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전체 외국인 보유 비중도 32%대를 1년여 만에 회복했죠. 증권가는 메모리 수급 안정화 전망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주가는 판매 가격 상승이 이뤄질 때까지 오름세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제조사의 경우 1차적으로는 계약 가격 상승기, 2차적으로는 가격 상승폭 둔화 시기까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향후 계약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주가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수급 개선은 하반기쯤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수요 개선은 고성능 PC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사상 최초로 미국 반도체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제재를 가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세계 3위이자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며 구매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이죠.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의 우상향 곡선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CAC-은 검토 결과 마이크론 제품은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중국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상당한 보안 위험을 초래해 중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마이크론으로부터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중요한 정보 인프라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정의에 따르면 운송에서 금융에 이르는 분야가 포함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회사 또는 사업에 적용될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심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한 지난 3월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로 마이크론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론에게 중국은 미국,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이죠. 마이크론은 지난해 중국에서 회사 전체 매출의 11%에 해당하는 4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의 중국 반도체 견제 조치에 수세적 입장을 취해왔던 중국이 반격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 D램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세계 기업이 세계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는 당장 국내 반도체 기업에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이죠.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 측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중국 내판매 금지 조치를 부담없이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반도체 부족분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국내 주요 종목 토론방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겐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영국의 한 유력 경제지는 미국 정부가 중국 당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그 공백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채우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미국 정부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자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 속에서 주로 장비와 투자 측면에서 제한을 받아왔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시행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에 제한을 두었는데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생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제한한다는 가드레일 조항 역시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시설 투자와 연관이 있죠.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인공지능 AI과 슈퍼컴퓨터용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며 엔비디아와 AMD 등 자국 기업 일부 제품의 수출을 제한했지만 한국 기업에는 특별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분의 1을 넘기에 최악의 경우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세계 TV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이라는 호재와 함께 중국에서의 반도체 시장 규제로 인해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식과 더불어 코인과 같은 투자는 정보와 이슈를 통한 매수-매도 타점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와 경제 이슈들만 받아도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에 관한 정보, 투자에 관한 궁금증 언제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무료로 교육 및 신호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의 번호로 문자치를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상승장에만 이득을 보는 주식과 달리 코인은 양방향 매매가 가능해 하락장에도 수익이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니 코인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 코인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할 줄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 시간이 없어서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4시간 아끼며 가만히 앉아서 수익 보며 투자할 수 있는 카피 트레이딩도 알려드리니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USDT 테더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현재 청산가 때문에 빠르게 거래소로 자본을 옮기셔야 하는 분, 안전거래를 통해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USDT 테더 구매 및 거래소로 전송이 가능한 테더 거래소 OTC 플레이도 입출금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하시니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